3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것일까요? 관련한 궁금증이 주말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 터졌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엔 첫 출연이십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박주민 TV하고 그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탄핵 버스킹 할 때 뵙고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연대 인사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고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거리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것이냐 계속 이게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또 특히 이제 민주당 법률위 차원에서는 정보를 취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 하긴 하는 겁니까? 예상이 좀 무색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조심스러운데 이번 주는 하지 않을까 강하게 예상을 하고요. 이미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된 이후로 기존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최대 14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3월 11일이었습니다. 이미 최장 평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제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혼란, 분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하면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이번 주는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94일째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이미 그 기일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거의 해방전국 때처럼 뭐 찬탁반탁처럼 지금 찬탄 반탄 나뉘어 가지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매우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많죠. 박근혜 탄핵 사건 때만 해도 그때 돌이켜 보시면은 뭐 지지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바닥이었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근데 지금은 뭐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고 좀 책임감을 갖고 저는 이제 서둘러야 된다.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인정 이런 문제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라도 빠르게 일단 선고 통지하고 선고 통지가 되면 그다음 바로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 주중이라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이라도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초반이라도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변론기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선고하기는 어렵고 아직 그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뭐 20일, 21일설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좀 듣고 계십니까? 결론 8대0 뭐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정부 여당도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한 인정 여부도 저는 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실 인정 문제들 뭐 예를 들면 탄핵 법정에서 했던 진술 증언과 그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 조서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짚고 있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탄핵 인용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부분들도 이미 인정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평결까지 마무리해서 선고 통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헌법 전문가 이제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헌법학 박사인데요. 그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다. 첫 번째는 줄 탄핵.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탄핵을 남발하고 뭐 예산을 깎고 뭐 그래서 도무지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이제 통치행위에 포함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그런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문제 선고가 있는데 이거를 대선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좀 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진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줄탄핵 정부 여당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22대 국회 들어와서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유일한 탄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장, 검사 3인 이런 탄핵들이 뭐 조지호 경찰청장, 박상진 법무부 장관 탄핵들이 있었을 뿐이고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 자꾸 이런 뭐 감사원장, 검사 3인 등등의 줄 탄핵을 가지고 뭐 비상계엄 경고성을 했다 주장하시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지적을 하고요. 설령 이렇게 탄핵 그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걸 이유로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덕수 탄핵 관련해서는 윤석열 탄핵이 먼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선입 선출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탄핵이 먼저 선고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제시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공백을 좀 더 뒤로 늦춰도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런 거죠. 대선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유의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는 납득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선 관련해서는 정부가 길 잡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같이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한날에 두 개의 사건을 같이 선고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결정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들도 같이 동시병행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를. 그래서 한날에 같이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간격을 많이 두지는 않을 수는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백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반대로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를 한다라거나 같은 날 선고한다거나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런 정무적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 그렇게 선우를 바꾸는 것은 또 타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